자,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을 자세히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도면 2가지, 즉 지적도와 임야도. 자,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은 일단은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임야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 뒤에서 도면을 설명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이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이제 일람도나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람도라는 것은요, 일람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일람도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 벽면에 커다란 그림이 있죠. 그게 바로 일람도예요. 그럼 이것은 지번부여지역, 우리가 지번부여지역 그러면 동 또는 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동 전체, 리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측량해서 만든 건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을 그려놓은 것을 일람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면 항상 그 일람도가 있죠. 이런 것들도 갖춰둘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지적 공부예요. 즉 임야도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을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양은 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에 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임야도가 먼저 있죠. 등록되는 사항은 조금 있답니다. 임야도가 있어요. 그 전에 축척이 있죠. 축척의 종류는요,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우리가 26페이지에서, 도면이니까 당연히 축척이 있어야 되고, 26페이지 면적할 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척의 종류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1200분의 1. 일제 때 처음에 만들 때 1200분의 1. 그래서 2배 확대해서 600분의 1. 2배 축소해서 1200분의 1. 5배 축소해서 6000분의 1. 여기서 사람 살기 시작해서 2배 확대하면 3000분의 1. 다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600분의 1, 500분의 1로,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1200분의 1, 1000분의 1로 하다 보니까 500분의 1, 1000분의 1이 또 생겼고, 그래서 120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위에 3개, 밑에 3개, 그래서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7가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는 7가지를 다 쓰고요. 임야도는, 축척이 이제 작아요. 그러니까 넙직넙직 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이제 6000분의 1짜리를 사용하는데 2배 확대해서 3000분의 1에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개를 사용하고, 지적도는 7개를 다 사용한다. 우리가 면적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에 이제 임야도. 임야도 예전에 그림을 보았죠. 그래서 임야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산 자를 붙이는 거죠. 지번 앞에 산 30, 이제 지목이 임이면은 임, 산 31, 임.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이제 지적도를 보라는 거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안 나오겠죠. 여기는 임야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야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적도가 있었죠. 지적도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그때 잠깐 봤는데, 자, 여기는 지적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이죠. 지적도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양가로 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는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라 여기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40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은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잖아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좌표값도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다 지적도만 있다고 했어요. 임야도는 없고. 그러면 이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그러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그 사항들은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적 공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39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는데, 요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연상을 하면서, 도면에는 뭐가 등록되어 있지? 이렇게 등록되는 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이해하면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의미와 함께 등록되는 사항을 볼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적지를 마시고 내년에 이렇게 다 나갈 거예요.
교재가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 또 칠판에 제가 이게 PPT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다 나가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보시면요. 자,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산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이 지적도의 제목이에요. 지적도의 제목, 그래서 그걸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지적도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지적도 안에는요, 그러면 지적도 안에는, 자,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있으니까, 요 지역은 다 무슨 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시, 무슨 동, 요게 뭐예요? 이 토지들이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재, 알 수 있죠. 토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재가, 동리가 소재니까. 제명 안에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들은 다 무슨 동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제명 끝에요. 가로 열고 좌표라고 되어 있죠. 좌표. 좌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이 도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좌표 값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좌표라는 말은요. 좌표라는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지적도에는 이런 말이 없죠. 위에 있는 지적도는 좌표 값이 없는 지역이니까. 임야도는 당연히 좌표 값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안 들어가겠죠.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좌표가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좌표라고 적지 수치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치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수치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좌표라고 적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또 특징이요. 이렇게 좌표라고 적고 또 하나가요. 좌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면적 측정을 할 때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면적을 절대 측정해서는 안 되죠.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니까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을 이렇게 적어놨죠. 도면으로 절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오로지 좌표로만 측량해라. 그러면 이 말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특히 추가되겠죠.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이런 말이 없겠죠. 일반적인 지적도는 도면 위에서 측량을 하니까. 일반적인 지역은 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중 제8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중 제8호. 그러면은 이 동은 총 20장의 지적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20장의 지적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호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도면 번호가 되겠죠. 이 지적도의 도면 번호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8호 지적도다라는 거죠. 20장으로 되어 있을 때 8호. 그러니까 2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장마다 번호를 붙여놨겠죠. 1호, 2호, 3호, 4호. 이거는 8호 지적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요. 도면번호가 등록되는 장부들을 보죠. 도면번호는요. 당연히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여놔야 되겠죠. 지적도, 임야도. 근데 도면번호가 지적도, 임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이 토지의 8호라고 적어놨겠죠. 만약에 73의 2주, 73의 2번지 만약에 토지대장이면은 이 토지대장이었습니까? 적어놨겠죠. 이것은 8호 도면에 있다고 적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놨잖아요. 이 토지는 8호 도면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8호 도면을 찾아갈 테니까. 안 그러면 20장 펼쳐놓고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그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인접 토지 모양 보려면 도면 찾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 도면 찾아갈 때요. 20장 펼쳐놓고 찾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이거는 8호 도면에 있다고 적어놓으면 바로 8호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놨죠. 그러면은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요.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대지권, 소유자별 지분. 권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토지 모양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따로 도면번호는 없었어요. 도면번호는. 그래서 도면번호도 5가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번호가 기록되고요. 자, 그러면 8호 지적도라고 했어요. 근데 8호 지적도를 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요. 아래에 있는 토지들의 모형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9장을 전부 다 펼쳐놓고 아래의 내용을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지적도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어요. 왼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있죠. 가운데가요. 8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8호 지적도니까.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지적도를 보라고요? 9. 아래를 보고 싶으면 몇 호 지적도를 보라고요? 13. 다음 지적도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걸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 우리가 색인편, 찾아가기 편이잖아요. 색인도. 그러니까 색인을, 그러니까 다음 지적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그림의 형태니까 색인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도면이기 때문에 축척이 나와야 되겠죠? 축척. 500분의 1. 500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네모 반듯반듯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다 알았죠. 위에 있는 거. 아, 요런 것들이 등록됐다. 그래서 자꾸 도면을요, 이 도면을 우리가 앞으로 5번 이상은 봅니다. 5번 이상을 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상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요 선이죠. 바깥쪽 선. 자, 이것은 이 도면의 외곽선이 되겠죠.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도면의 외곽선 줄여서 도곽선이라고요. 도면의 외곽선, 도곽선. 자, 그 다음에요. 도곽선이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 숫자가 있고요. 왼쪽 아래도 이런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죠. 그럼 이건 뭐냐? 도곽선이 붙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그럼 도곽선 수치가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냐면요. 이거는 뒤에 끝에가 미터예요. 미터. 미터 단위고요.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는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다 도면이 기준점이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특정 이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요.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리예요. 여기는 미터입니다. 미터예요. 그래서 거리를 나타내요.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그럼 이 거리는 이게 적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는 몇 메타냐 이런 걸 보여줘요. 실제는. 우리가 도면만 봐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몇 메타인지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몇 메타쯤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몇 메타쯤 되겠다.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니까요. 거리니까 보죠. 자, 기준점으로부터요. 거리가 여기는 294,152m고요. 여기까지는 294,000m예요. 기준점부터 거리가.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라는 의미겠어요? 여기까지는 152m고 여기 넣습니까?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예요? 152m잖아요. 여기서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거리요. 294,152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294,000m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뭐요? 152m죠.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294,000은 동일하니까. 세 자리 152 빼기 0 하면 얼마요? 152m. 실제는 152m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인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럼 가로는 몇 메타겠어요? 빼기를 해야 돼요. 빼기를. 가로는요. 어떤 지점에서 여기까지는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었습니까? 200m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였습니까? 0이죠. 여기는 114,000. 여기는 114,200. 114,200에서 114,000 빼면은 몇이에요? 200. 200m라는 거예요. 200m.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100m 정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 정도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적도는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가 50m, 도시에서 50m 되는 건 없으니까 보기 좋게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각선 수치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실제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각선. 실제 거리는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도각선 수치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이 선. 우리는 도면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건 바로 이 경계, 선이죠, 선.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이 선.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 경계를 나타내죠. 자, 경계를 제도할 때는 이 선의 두께를요, 0.1mm로 해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우리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의 어떤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을 올려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선이 두꺼우면 그만큼 오차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을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0.1mm로. 물론 이 지역은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로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0.1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봐죠. 자, 72의 2대. 72의 2대. 72의 2는 뭐겠어요? 지번을 나타내겠죠. 이 토지의 지번. 여기는 72의 2번지다라는 거죠. 72의 2번지. 여기는 73의 3번지. 오른쪽에 D는 뭘 나타내겠어요? 지목을 나타내겠죠. 지목. 지목이 도면에는 부호의 형태로 등록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73의 2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73의 2번지. 주 그러면은 지목이
주유소용지가 되죠. 주유소용지. 그리고 주차장은 차를 사용하고 주니까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주유소용지. 그래서 집원하고 지목이 등록되죠. 그럼 요 안에는요, 많이 쓸 공간이 안 돼요. 딱 집원, 지목 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유자 집어넣지 않죠.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는 경계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소유자는 계속 수시로 바뀔 거 아니에요. 소유자까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였습니까? 19자리 고유번호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지 집원을 가지고 만든 고유번호는 D장 5가지만 등록할 수가 있지, 도면에는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랬죠. 고유번호 장번호는 D장 5가지만 등록되지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면적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딱 집원, 지목만 딱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집원, 지목. 면적 이런 건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은 우리 앞에서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지 도면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는다. 물론 경계점 좌표 등록배도 면적은 등록되지 않고 면적은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러니까 도면 안에는 딱 그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집원, 지목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숫자들 있죠. 12.51, 22.41 이런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뭘 나타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12.51m라는 거예요. 다 미터 단위여가지고 12.51m. 센치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m 51cm라는 거예요. 이 거리까지 정확히 구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좌표가 있으니까. 이 좌표를 대입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2.51m. 그러면 요 숫자들, 경계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뭘 나타내요?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좌표가 있기 때문에 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경계점 좌표 높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적도나 앞에 있는 임야도에는 이게 적을 수가 없죠. 좌표가 없으니까. 좌표가 있어야만 구할 수 있잖아요. 경계점 간의 거리를. 그래서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 정리해보죠. 일반적인 지적도에도 나머지는 다 있어요. 일반적인 임야도에 다 있지만은 경계점 좌표 높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요, 3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3가지를 보면은요, 뭐가 있어요? 지혜명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어. 이것도 경계점 좌표 높은 시행지역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좌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요. 자, 이것도 습니까?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가지 넣습니까? 경계점 좌표 높이를 갖춰두는, 즉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추가되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지역에는 없어요.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없는 추가되는 3가지가 더 있다.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3가지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라요. 오른쪽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그라미 5, 동그라미 안 되면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요, 측량 기준점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광선 쏴가지고 거리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면 만들 때. 그래서 거리 도면 만든다고 했죠. 경계 등록할 때. 광선 쏴가지고 경계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측량을 할 때는, 이 지적 측량할 때는 기준점들이 있었죠. 이 기준점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측량을 했겠죠. 그래서 측량 기준점들이 있어요. 보통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최근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의 위치,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등록되는 것이 또 하나 기억하시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졌지는 않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충 여기까지가 경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실제 토지에는 그 선이 그어졌지는 않으니까. 근데 건물을 지었더니 을이 보니까 내 토지를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야, 내 토지 넘어왔어. 치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안 넘어갔다. 치울 필요 없다. 네 토지 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토지의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면은 또 측량을 해요. 그러면은 측량하는 사람이 도면 들고 와가지고요. 예, 측량 기준점에 딱 서가지고요.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쭉 봅니다. 쭉 봤더니요. 경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측량을 해봤더니. 그러면 넘어갔죠, 일부가. 그렇습니까?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갔으면 일만큼 넘어갔습니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토지를 팔 수가 있죠.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 또 이거 건물 때문에 또 다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했을 때는요,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든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을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현실에서 많이 생기는 문제예요.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요, 건물이 얼마만큼 넘어갔습니다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분쟁의 세력들 대비해서요, 도면에요, 정확하게 위치를 제도해가지고 표시를 해놔요. 일반적인 도면에는요, 이렇게 건축물 위치까지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위치, 여기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는데요.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경우 넘어갔는데요. 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럼 넘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만큼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또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또 다툼이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요, 만약 여기는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요,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 나중에 또 다툼이 있는 걸 막기 위해서요, 건축물의 위치를 정확히 제도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사는 사람,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은요, 안 넘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표시를 해놔요. 자, 그래서 도면에는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도 때로는 표시가 되기도 해요. 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위치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적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해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년에 나오면요, 이런 것들 다 그림 그려진 걸 더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등록돼요. 자, 그러니까 도면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 굉장히 많은 것을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면을 연상하시면서요,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최소한 5번 이상은 보기 때문에 5번 이상을 보다 보면요, 이제는 다 머릿속에 연상이 돼요. 연상이 되면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등록되지 않은 사항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연상이 돼가지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 5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은요, 대장 5가지는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용어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도면에 등록된 사항은요, 머릿속에 연상, 그림을 연상해가지고 해결해요. 따로 뭐 두 문자로 외우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도면 2가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났어요. 일반적인 도면에도요, 이게 다 등록되는데 요 3가지만 등록이 안 되고, 3가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일반적에 등록되는 사항 다 등록되고, 나아가 3가지가 더 추가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 7가지에 대한 종류별 등록사항을 다 마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기시면 4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자,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에 따라서 이제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됐으면요, 지적공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고요. 3장의 내용은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기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입문 과정에서 좀 기본적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사항들만 좀 볼 거예요. 부담하지 않게. 그리고 바로 4장으로 갑니다. 54페이지로 가요. 자, 우리가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요, 커다란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4장은요, 자, 토지의 이동 및 지적 공부의 정리, 줄여서 그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을 줄여서 그냥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지적 공부의 정리를요, 그냥 간단하게 지적 정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4장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4장이 다룰 내용을 보죠.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좀 보죠.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커다란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4장이에요. 그럼 1, 2, 3장 뭘 다루냐면요, 제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이냐? 지적이란 토지와 표시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따라서 2장에서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들을 배웠죠. 그래서 지번, 제목, 면적, 경계 4가지 등록하는 방법을 했고요.
3장에서는 뭘 다뤘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하느냐? 이걸 다뤘던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요, 각각 해당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했어요. 3장까지를 통해가지고 다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등록했죠. 3장까지 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다 등록됐는데 그 이후에 지목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다 등록됐는데 새로운 토지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 지적공부를 열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여 다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까? 지적공부를 다시 열어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토지가 바다가 돼가지고 토지가 이제 해수면이 올라와서 바다가 돼버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열어가지고 그 토지는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열어서 다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요.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도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유자 표시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다든지, 또 소유권이 아예 이전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소유자도 없습니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소유자 변경에 따라서 다시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를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해요. 자, 정리할 때는요, 최종 결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서를요, 우리는 결의서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는 토지 이동에 대한 최종 결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정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요, 또 소유자 정리하는 최종 결정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정서가 틀리다. 그러니까 결정서를 결의서라고 해요. 결의서가 달라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첫 시간 처음에 할 때 했던 것인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는. 지적소관청이었습니까? 자기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정리할 때는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심사를 해요. 즉, 정말로 지목이 변경됐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때 면적이나 경계의 좌표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소유자를 정리할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고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등기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등기부부터 변경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하겠어요?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해요. 등기 서류.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야지. 등기부가 바뀌지 않으면 소유자는 지적공부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서류,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된 서류에 따라 정리합니다. 간단하죠? 그냥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돼요. 소유자 정리는. 근데 소유자 정리는 간단한데 다만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신규 등록은 최초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바로 신규 등록할 때는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적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까? 다 등기 서류 보고 정리를 해요. 그럼 이때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해요.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한다는 거죠.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이동 정리겠어요? 소유자 정리겠어요? 토지 이동 정리가 중요하겠죠.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는 간단하잖아요. 등기 보고 옮겨 적으면 되니까. 중심은 토지 이동 정리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도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 및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정리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지적 정리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지 절차면은 주로 우리가 여기서는 토지 이동 정지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텐데, 지적 정리가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지목이요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지목을 변경하는 정리랍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변경하기 전에 전으로 남아있을 때는 등기부도 전으로 돼 있었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는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니까 지적 공부에서 먼저 과수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등기부는 여전히 아직도 전으로 돼 있겠죠. 전으로 돼 있으니까 빨리 등기부도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우리가 등기소에 뭘 해요? 등기를 바꾸라 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림 나눠드리면서. 그래서 등기부도 바꾸세요라고 등기 촉탁을 한다고 하죠. 촉탁. 우리가 촉탁이라는 단어는 개인 간에 뭘 요구할 때는요, 청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요구하면은 신청. 국가기관끼리 서로 뭘 요구하면은 촉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이거는 등기 청구라고 하겠죠. 등기 절차 협조하라라고, 등기를 넘겨라 라는 건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등기를 하려면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소 가가지고요, 등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때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국가기관에서 뭘 요구하면 등기 신청이에요. 그럼 국가기관끼리, 다른 국가기관, 등기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 이 다른 국가기관끼리요,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뭘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촉탁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 신청 청구는요, 똑같은 의미예요. 뭘 요구를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요구를 하느냐? 개인 간에 뭘 요구할 때는 청구,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 국가기관끼리 서로 뭘 요구할 때는 촉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등기법을 하다 보면요, 등기 청구, 등기 신청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등기 청구, 등기 신청. 민법에서는 다 청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니까. 청구. 그 다음에 국가기관한테는 신청, 촉탁.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기관에서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되겠죠. 지목을 전에서 과수원으로 너희들도 좀 바꿔라라고 촉탁을 해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해서 합니다. 근데 등기 촉탁을 함에 있어서요, 또 하나가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최초로 신규 등록했을 때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럼 최초로 신규 등록했을 때, 새로이 정하는 신규 등록했을 때는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요, 그러면 등기부와 이제 지적공부를 일치를 시켰죠. 일치가 됐어요. 일치가 됐으면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라는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러니까 정리의 결과를요, 통지까지 해줘요. 통지까지 해주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절차가.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4장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3장까지 다뤘던 것은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죠.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나 소유자 변경이 있었을 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있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하는 절차. 합쳐서 지적 정리라고 했죠. 지적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 사후 절차로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통지하는 이제 절차까지를 다루게 돼요. 지적법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내용이 많은 부분이요, 여기 3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이 그나마 내용이 많고, 약간 좀 까다로운 내용이 그나마 4장이에요. 4장의 내용에 대해서요. 자, 4장에서 뭘 다룬지를 다뤘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중심으로 하면서요, 토지 이동 정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가서 소유자 정리 절차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 절차를 이제 또 잠깐 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5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개념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했을 때는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요. 이건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겠죠. 토지의 표시가 아니면 대표적인 것이요. 토지 소유자를 변동한다는 소유자의 변동, 소유자의 뭐 주소를 변경한다든지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자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토지 이동의 의미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거기 뭐 신규 등록, 등록전은 쭉쭉 나오는데요. 자 그것들을 할 거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 밑에 신규 등록으로 내려가 보죠. 그럼 이때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를 다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신규 등록이 나옵니다. 자, 신규 등록은요, 우리가, 뭐, 이래저래 해서 조금씩 다뤘죠.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해서 이제 등록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자, 신규 등록이란 해가지고 나오죠. 어떤 토지를 신규 등록하겠습니까? 세상에 없었던 토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조성된 토지. 보통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을 때. 공유수면 매립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규 등록하게 되겠죠. 또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면은 다 등록된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가 있겠죠. 등록을 깜빡하고 누락됐던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누락된 토지. 자, 누락된 토지를 발견했으니까 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토지를 신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그 신규 등록하는 자세한 절차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토지 이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개념하고요, 대상만 볼 거예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런 토지 이동을 이루어지는지 대상만 볼 겁니다.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서 대상으로습니까?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들을 이제 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요.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 개념만 볼 거예요. 개념만. 57페이지 보시면 등록 전환이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은요,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냐면요, 57페이지 보시면은, 지번을 할 때요,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본번을 부여해요? 원칙이 부번을 부여했어요? 3번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은 3의 1번지 했죠.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때 하면서 씁니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신규 등록만 예를 들었던 것인데요. 자, 등록 전환에 대해 설명을 해보죠. 왜 등록 전환이 신규 등록하고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했는지. 그러면 등록 전환 개념부터 보죠. 자, 여기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요. 1200분의 1이니까 시골 지역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다 뭐 과수원 이렇죠. 과수원. 여기 가운데 여기 이쪽에 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여기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고. 그러면 임야도를 봤더니요.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사용한다고 그랬죠. 3000분의 1 임야도 봤더니요. 여기는 여기 임야도예요. 산 6임, 산 7임 이렇게 나오겠죠. 집안 앞에 산자를 붙일 것이고 여기 다 임야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임야들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를 보고 싶으면 지적도 임야들을 합쳐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넣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죠. 일원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원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한 필지를 보죠. 여기 산 10번지 임이 있어요. 자, 이 토지를요. 여기는 임야였어요. 임야인데요. 이 토지를요. 밭으로 만들려고 해요.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환경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 내가 마음대로 아파트 지을 수 없죠.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농지, 이건 다 농지예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임야를요.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런 그림들은 책이 없어요. 나중에 1월에 가면 그림책이 나가요. 그림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아직
그 출판이 아직 안 됐는데 1월에는 나올 거야. 1월에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나와가지고 1월부터는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본서에는 이제 서술만 되고 그림책이 따로 있으니까 그림책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습니까? 이제 전으로 다시 토지를 개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생겼으면은요, 이때는요, 곧 전이 될 테니까, 전은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목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해요. 이 토지를. 그러니까 허가만 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옮겨 등록할 수가 있어요. 허가 나고 손을 대지, 손 대고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아직 여전히 이 토지는 임야 그 상태로 남아있죠.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해요. 그럼 이때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를 보죠. 여기 이 토지는요, 3000분의 1 축척으로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게 1200분의 1 축척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커지게 되겠죠? 커져요. 그러면 이게 커지는데 이것을 확대 복사해서 오려 붙일까요? 아니면 1200분의 1에 맞춰서 다시 경계를 정하는 측량을 다시 할까요? 측량을 다시 해요. 확대 복사를 해버리면요,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합니다. 1200분의 1에 맞춰서요, 다시 측량을 해서요, 다시 경계를 정해요. 경계를 정한 다음에 다시 면적 측정을 다시 해요. 이 조그만 데서 면적 측정을 할 때하고 크게 만들어서 면적 측정을 하게 되면 더 정밀도가 올라가겠죠. 다시 면적도 다시 측량을 해요. 그래서 경계와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계가 변경이 되죠. 원래 이 경계였는데 경계가 바뀌고요. 면적도 변경이 될 수가 있죠. 면적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번을 놓고 보죠, 지번. 이 토지는요, 산 10번지였어요. 근데 산 10번지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산자를 붙이는 것은요,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 산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산자를 붙이면 안 되죠. 산자를 빼고 지번을 부여할 텐데, 산자 빼고 10번지만 부여할 수 있느냐? 10번지는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산 10번지하고 그냥 10번지는 전혀 다른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지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적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할까요? 12의 1. 뭐예요? 신규 등록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 이게 옮겨, 지적도에서,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를 옮겨 등록하다 보면은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는데, 그럼 지적도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요. 12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이 무슨 동네인데 양촌리라고 했을 때 양촌리가 만약에 여기 마지막 번호가요 200번지라고 해보죠. 근데 200번지 옆에 있는 토지를 개간해가지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요. 그러면 이때 넣습니까? 몇 번지래요? 그렇죠. 반드시 200에 1번지 할 필요 없이 201번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신규 등록하고 동일하네요.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도 이런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뭐예요?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넣었습니까? 12의 1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옮겨 등록했을 때는 여전히 임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으로 지목도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장부를 전환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전환. 그럼 등록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번도 바뀌고, 다 바뀌죠.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기는 과수원이었는데요. 이 과수원이요, 임야로 만들었어요. 과수원을 임야로 만들면 그러면은 임야가 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다시 그러면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느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는 안 해요. 언젠가는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로 옮겨 등록해버리면 계속 이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요.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로는 옮겨 등록하지 않아요. 오로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등록전환에 이제 대상 토지를 보죠. 밑에 대상 토지가 4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개념을 한 거고요.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요. 1번만 할게요. 2, 3, 4번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하고도록 이건 하는 예외적인 현상인데요. 1번만 할게요. 방금 예를 들었던 거죠. 원래는 임야였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임야를 다른 용도로 형질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만약에 여기 임야인데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이 사람이 지으려고 해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면요.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곧 대가 되겠죠,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됐으니까. 뭐 이런 경우에도 옮겨 등록해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요. 이럴 때 이제 옮겨 등록하게 됩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게 되면요. 이럴 때 등록 전환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신고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신고는요. 좀 간단한 것들은 신고만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것은 허가까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나 허가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건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좀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신고나 허가는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으면요. 이럴 때는 습니까?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돼요. 이게 이제 등록 전환의 개념, 그리고 대표적인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했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넘기시면은 또 분할 합병 등이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